네, 오늘 시장의 굽기는 이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들려온 이 TSMC의 호실적 소식에 오늘 시장 반도체를 필두로 굉장히 잘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오늘 반도체에 빠져주면서 바이오의 독주만이 남은 하루였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볼 수 있었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은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지 사실 저의 시장 이렇게 한 줄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장 굽기가 이분하지 않았다. 바로 흑백 요리사의 명언입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 흑백 요리사를 꼽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관심 종목 이 넷플릭스였습니다. 이 넷플릭스 3분기 실적이 사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를 하면서 15%의 매출 이익이 나왔다. 전년 대비 15% 상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 넷플릭스의 애프터마켓 5%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넷플릭스 왜 선택했는지 이렇게 왔는데요. 실적 보고서가 지난 3분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507만 명을 상회했다.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요. 3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이런 말도 붙여왔습니다.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가 이 전분기 대비 35%가 또 증가를 했고 이 광고 요금제 도입 국가 기준 3분기 가입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말도 해왔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올라갈 수 있었던 중심에는 히트작이 몇 개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던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 시리즈가 또 흥행을 했고요. 이 코브라카이 그리고 무도실무관 이렇게 세 가지 중심의 이 흥행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주시죠. 네, 3분기 실적은 비밀번호 공유 단속과 그리고 저렴한 광고 요금제가 도입이 됐다라는 이 중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매출이 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4분기 사업은 다각화를 하겠다. 이 3분기 매출에 지지부진할 게 아니라 4분기 사업에 더 나서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막강한 일정이 4분기에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의 제이크 폴 복싱 생중계가 11월에 또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오징어 게임 시즌2 엄청난 흥행을 불러일으켰던 이 오징어 게임도 12월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 NFL 경기 2편도 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이 넷플릭스의 4분기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가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을 해서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 단기적인 상승세일 뿐이다. 또 이 광고와 비디오 게임 투자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넷플릭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매출 그리고 올해 대비 11에서 13%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또 시장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규 회원 유치 가격 인상을 하겠다. 따라서 430에서 440억 달러가 전망된다라고 또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이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 뽑아봤는데요. 스튜디오 미르, 사마네트웍스, 레몽레인, 위즈윅 스튜디오, 키스트입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모든 섹터들이 사실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큰 상승 흐름으로 맞추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스튜디오 미르에서부터 위즈윅까지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키스트 관련 종목은 1% 약하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명한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을 위한 당신의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오늘 은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눠주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오늘 반도체를 필두로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이제 AI발 수혜를 받으면서 먼저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2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한 차례 시세가 강하게 좀 나오고 난 후 파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제가 3단계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거의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중간중간 다른 이제 테마나 섹터가 이제 들어오기도 하는데 크게는 반도체가 실적 기대감으로 바닥을 치고 증시 반등 줄 때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제약바이오가 반도체가 눌림목을 줄 때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상승합니다. 그게 이제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라고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을 때 급락 나온 그 시기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외인들이 쓸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는 아마 중후장대 산업들, 경기민감 업종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 결국 지금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에 몰리고 있고 아마 다음 타자는 중후장대 산업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중후장대 산업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살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AI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수요 때문에라도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출 1등 자리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조선, 이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결국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할 수 있는 건 역시 자동차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장에서는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다음 주장까지는 역시 제약바이오가 계속 강세일 것 같고요. 오늘도 굉장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좀 지금부터 먼저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좀 올라가면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량주들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중소형주 종목들까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리가캠, 유한양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아마 숨고르기가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혹은 계속 가거나. 어찌됐건 간에 그 숨고르기 하는 동안 이제 중소형주 제약바이오들 쪽으로 조금씩 물량이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조선이나 원전 쪽으로도 돈이 조금씩 옮겨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얘기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유튜브에 지금 이 종목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이 해상호족 장봉원님께서 퀄리타스 반도체 12,94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 완전 고점에 들어갔는데 내내 하락합니다. 계속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주들 오늘 다 빠졌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없지만 이 퀄리타스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장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이 HBM, AI 반도체 단에서는 좀 패권을 뺏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단계에서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는 투자를 했어야 하고 안 간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1단계에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올랐던 그런 파동을 기대하기에는 이제 뒷파동은 더 셀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도 솔직히 미국만 하더라도 다 가지 않습니다. ASML 같은 경우도 급락 나오고 대만 TSMC나 다른 기업들은 또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강세를 띠기도 하고 온도차가 좀 벌어져요.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온도차가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이게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이런 하방 추세에 있는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 좋게 보이는 이슈가 뭐냐면 이때 갭으로 그냥 하락을 시켰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렇게 갭으로 하락시키게 되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터지거나. 그러면서 이제 줄줄 이제 내려오면서 상장했을 때 이제 지지라인으로 받쳐뒀던 가격대도 이제 이탈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지지받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추세가 일단 1차적으로 깨졌다라는 거.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중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쪽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심지어 지금 흑자가 나도 모자를 판에 지금 적자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도 아니고요. 반도체가.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너무 높고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지금 시가총액도 뭐 1000억대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신지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TV 방송이고 우리 대중분들은 초보자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이런 종목은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안 건드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초고수시라면 저도 이런 종목 솔직히 잘 컨트롤해서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걸로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조언을 구할 레벨이 아니십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나중에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력이 안 된다 생각이 되면 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제 합당한 종목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까지 또 간단하게 듣고 왔는데요. 오늘 일장 또 이 전문가님의 초이스 두 가지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두 가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그리고 TNL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들고 와주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실까요? 사실 이제 이거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이어가지고 네. 너무 좋았거든요, 둘 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역시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가 돈이 제일 그렇죠. 많이 몰리고 있기도 하고요. 네.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서 SK바이오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초이스는 SK 바이오팜이었고요. 이 TNL 종목, 비초이스 종목,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아빠인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TNL 아빠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TNL 오늘 어떻게 들고 와주셨을까요? TNL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제가 앵커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아나운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앵커님이라 불러주십시오. 네, 앵커님은 여드름 패치제 혹시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차에도 두고 다닙니다. 정말요? 네, 구비를 여기저기 해두고 다닙니다. 네. 이 TNL이 여드름 패치제로 좀 많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이티 패치라고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아마존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제가 이제 수출 강세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수출을 봐야 되냐면 뭐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환율이 또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 기업들이 아니면은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뷰티 코스메틱 시장, 우리가 뭐 K 뷰티다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또 많이 식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식었다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통 종목들, 뭐 VT라든지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들이 좀 못 가고 있어서 그런데 TNL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신고가 쓰면서 굉장히 크게 가고 있고 성장성 역시도 아직 뒤처지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TNL을 과거부터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TNL 같은 경우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바닥에서 사겠다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사겠다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제 이 더 높은 가격에서도 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정 나올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라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때 이 매물대가 형성되었느냐? 그 재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바닥을 들어올리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해주고 나서 이제 상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이 이제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는 아마 하방 지지를 보여줄 것이고 상단으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도대체 뭐 여드름 패치제 그게 뭐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실적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보고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 찌을 뻔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한 1000억대에서 이게 작년에 이미 확정적으로 찍힌 겁니다. 제가 이제 재무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많이 놓치고 있는 게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장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를 팔아도 비싸게 팔고 많이 남겨야 돼요, 마진을.
우리가 뭐 하나 팔아도 많이 남겨야지 적게 남기면은 이거 뭐 매출만 많이 찍히고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 성장주 중에서 아니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못 뚫고 지지부진하지? 그 마진율이 떨어진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TNL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성장이 모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1,000억대에서 1,700억대, 2,000억대, 2,800억대로 성장합니다. 이제 내후년까지. 순이익은 270억에서 내후년 이제 700억대까지.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 이하입니다. 우리가 15% 이하면 무차입 구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거의 대출 없이 사업 운영하는 수준이다. 거의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마진율이 나오는데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일단 20% 넘어가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높은 20%대에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이제 30%대, 그리고 순이익률은 27%대가 예상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31%, 27% 순이익률을 찍다가 29%, 25%로 마진율이 떨어졌어요. 매출이랑 뭐 이익들은 올라갔는데. 마진율이 작년까지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올해부터 마진율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주가가 고점을 못 뚫은 겁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늘어나도 마진율이 개선이 안 되니까. 근데 올해가 뭐예요? 외형 확장은 뭐 재작년 그 이전부터 계속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될 거고요. 마진율까지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마이티 패치 마이크로니들 기술력으로 이 여드름 패치제 이게 돌기가 이렇게 미세하게 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붙이면 이게 뭐 좋대요.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네. 아, 좋아요? 네. 네, 좋다고 합니다. 네, 진짜 안 좋습니다.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도 1등하고 뭐 8종류까지 라인업을 늘려가지고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그 매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뚫고 날아가고 있는 자리다. 물론 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수출해서 달러 벌어오는 기업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 점을 이제 명심하시고, 결국 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지금 환율 높을 때 달러 벌어오는 기업만큼 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컨센서스보다 매출 더 찍힐 수도 있어요.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TNL 한번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거 비선택인데 너무 좋게 계속 오래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빠 종목 TNL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TNL을 하면서 TNL 종목 상담해 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마진율이다. 마진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 마진율까지 좋은 종목이고 사실 이 수출 중심의 내수가 회복이 될 거다.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또 들려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서 해외에서 잘 팔리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게 아빠 종목이었다면 엄마 종목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네. SK바이오팜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이제 TNL과는 차트적으로 좀 결이 다릅니다. TNL은 이미 신고가를 쓰면서 매물대를 뚫은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매물대 뚫고 고개 드는 종목. 이게 또 우리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너무 높은 종목 무서워하시거든요. 이제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 공포증 안 생길 만한 종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올라갈 만한 종목. 사실 이제 뭐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 다 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가지고 나올 게 없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일단 좋은 거부터 드려야죠. 뭐 나중에 그때 가면 또 있겠죠. 그래서 일단 SK바이오팜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고소공포증 안 걸리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자리 먼저 좀 봐드리겠습니다. 항상 근데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거는 기술로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보조지표라고 하잖아요. 왜 보조지표겠어요? 보조해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근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가격대가 한 10만 원 이제 가격대에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 SK바이오팜 잘 가는 듯 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원 매물대 지지받치고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매물대 깨고 이제 내려오니까 저항 맞고 계속 무너지죠.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10만 원 못 뚫어줍니다. 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뚫은 겁니다. 월봉상. 딱 양봉 띄우면서 뚫고 음봉 10만 원 지지 받치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 양음양 패턴.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증권방송 보시는 분들. 너무 뻔한 패턴이에요. 양음양 패턴. 딱 매물대 뚫고 양음양. 월봉상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매물대 돌파가 나왔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종목이 뭐 리가켄바이오, 유한양의 알테오젠 이렇게 올라갈 동안 이게 뭐 했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안 좋아서 안 간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좀 속도의 차이입니다. 일단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항암신에서 이제 미국 FDA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좀 비교가 잘 안 돼요. 너무 그거는 역대급 이슈였고요. SK바이오팜은 거기에 좀 준하는 이슈가 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기업을 보게 되면 작년 재작년까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같겠으면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적자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고요. 이제 매출이 3천억대에서 5천억대로 올해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800억대, 순이익은 760억대. 근데 놀라운 게 이렇게 올라간 것도 모자라서 내년에는요. 이제 6천억대로 이 매출이 1,000억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더블 이상 늘어납니다. 800억에서 1,800억. 그리고 760억에서 1,600억.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8천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천억대, 이제 순이익이 2천억대 중후반. 이제 여기에서 그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10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외형 확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말이 안 된다.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근데 여기에서 외형 확장만 늘어나면은 이제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글로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휘청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진율이 높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돈 주고도 사간다는 뜻입니다. 제품을. 우리가 공급 쇼크가 와가지고 떨어지는 건 얼마 전에도 유가 뭐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오래 못 갈 거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공급 충격으로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 가격이 움직이는 게.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게 오래 가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위축되면서 유가가 떨어진다? 그거 전쟁이 와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유가가. 다시 떨어졌고.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차트.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순이익률이랑. 이거 사람들이 웃돈 주고 사간다는 거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매출이, 이익이. 그럼 지금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10%대예요. 내년에 20%대, 내후년에 30%대. 괴물 같은 종목입니다. 바닥에 지금 마진율 30%대 내다보고 있는 종목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 딱 고개 들고 자리도 너무 좋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새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만한 종목이 또 있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 후발주자로 마진율 근사하게 나오는 게 뭐 HK 이노엔 녹십자 보는데 SK바이오팜이 그 정도로 너무 좋고 뭐 판매하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로부터 이제 달러 벌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25년도부터 매출 마진율 뭐 대폭 개선된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차트는 주가 3년대 매물대 돌파가 나온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지금 자리도 그렇고 기업 모멘텀도 그렇고 뭐 실적도 그렇고 성장성, 마진율, 질적 외형 성장 뭐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의 기준입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완벽은 아니어도 완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SK바이오팜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다. 뭐 성장성, 마진율, 뭐를 보아도 굉장히 완벽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초이스 SK바이오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 실시간 종목 진단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님 보니까 사실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길대박님 이분 대박인데, 뭐 김홍신님 주식장인 유튜브 열심히 하시더니 여기서 뵈니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아, 예. 네, 오늘 또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종목 진단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제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유튜브 종목 진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햇살님이시고요. 오상 헬스케어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21,050원 매수가시고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13,230원에 종가 확인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손실 줄여서 정리하고 싶은데 매수가까지는 힘들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상 헬스케어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일단 이제 오상 헬스케어 이제 보니까 와, 이게 차트가 이제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좋은 종목이다, 나쁜 종목이다, 이 종목을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거는 일단 그 업황이랑 차트랑 재물을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일단 차트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물량을 좀 빨리 축소하면서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매도를 못하겠다 싶으면은 조금씩이라도 좀 옮겨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봐서는 작년까지 이제 성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총 대비해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올해도 그렇고 이제 이익이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뭐 작년까지야 뭐 괜찮았다 하지만 올해 또 너무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자체는 작년 기준으로 한 9%, 뭐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거의 뭐 한 3%, 부채 비율 자체는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제외하고는 지금 이익 성장세라든지 차트가 너무 좋지가 않다. 물량 어느 정도 줄이고 잔량으로 재급등을 좀 노려보시고요. 나머지 잔량은 좀 더 건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보분들이 건드리기에는 이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를 일부라도 좀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교체를 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오상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고민하지만님의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 4,100원이시고 비중 15%입니다. 진단키트주 요새 굉장히 잘 잡네요. 매도 시점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볼게요. 랩지노믹스 오늘 3,635원 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10% 급등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진단키트주, 제약바이오주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일단 이제 10월 중순에 10월 15일이죠. 이제 위고비 상륙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비만 치료제는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싹센다가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서도요.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야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 확장성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용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위고비부터 주사를 맞는 주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편의성이 높아져서 위고비부터 확장성이 본격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엘라일리니, 노보노디스크니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킴 카다시안이나 뭐 일론 머스크 진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또 그걸로 살을 뺐다 얘기가 하니까 이 확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싹센다 있을 때 뭐 비만 치료제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거든요. 근데 위고비부터는 지금 벌써 이제 한국에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물량 부족 사태에 부딪힐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비만 치료제는 점유율을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싹센다 있을 때는 뭐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위고비부터는 경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만 치료제 수혜주로 꼽히는 게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꼽히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경쟁해 볼 만한 게 한미약품이 가장 빨리 이제 내다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비만 치료제 중에서 경쟁력 있는 약품 중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빨리 이제 출시가 될 만한 게 뭐냐? 한미약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한미약품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사실 비만 치료제를 장기적으로 그 시장이 커지는 걸 내다본다면은 제일 무난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보고 있다. 비만 치료제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에서 한미약품 대비해서는 랩지노믹스는 조금 테마 종목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테마 종목에 가깝다라고 그러냐면요. 일단 주가 변동성 차트 보셔도 벌써 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적자 보다가 이제 작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재작년 뭐 그 이전에는 흑자 보고 이랬었는데 올해 이제 2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영업이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숫자로 보이기 시작해야 투자를 고려해 보겠는데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을 보겠다. 조금 더 무난하게 비만 치료제의 장기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해 본다.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뭐 동아ST 같은 기업이 있어요. 동아그룹에 있어서 바카스파라 가지고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보실 때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임상을 계속 도전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뒷배가 있어야지 제약바이오가 임상 성공 확률도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요. 우리가 이제 제가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리가캠이랑 ABL 바이오랑 원래 거의 좀 비슷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리가캠 바이오를 좀 더 쳐줬었어요. 과거에 레고캠 바이오였죠. 근데 이제 왜냐면은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오리온이라는 뒷배가 등장했잖아요. 유중 참여하면서 현금이 엄청나게 빵빵하게 챙겨졌었습니다. 그럼 이제 임상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랑 리가캠 바이오랑 비교가 안 되죠. ABL 바이오도 물론 잘 가고 있지만 리가캠 바이오 상승을 뭐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차트를 보자면 이게 랩지노믹스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런 종목은 난이도가 높아요. 잘 되면 당연히 좋죠. 좋은 일만 발생하면 안 좋은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종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난이도가 높다, 리스크가 높다. 당연히 올라갈 때도 포텐셜도 크겠지만 과연 이제 이런 위험,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라는 가정하에 보시는 게 맞을까? 보유하고 있다면 가져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워낙 계속 커질 거고 테마가 당분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 4,500원 정도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근처에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가지고 차라리 뭐 한미약품이나 동아ST 이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4,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 대체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정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 또 채팅창에 와우 이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KTCS입니다. 이 매수가 3,450원이시고 비중은 15%입니다. 이 매수가까지 그러니까 3,500원 본전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4,500원이면 높네요. 네. 네.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4,500원이면은 과거에 이제 꼬리 달면서 올라갔을 때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T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추후에 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내다봐야 하는데 재물을 먼저 이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재물을 좀 보게 되면은 KTCS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뭐 실적 나쁘지는 않게 나왔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 정도부터 이제 적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많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기는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려면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 정도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자면요. 지금 이동평균선 200일선 저항 맞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결국 돌파를 못하게 되고 추세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종목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 이제 2,800원 정도 지지라인을 확인하시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물량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면서 빠져나오고 이탈하지 않으면 200일선 위로 돌파를 노려보시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상단으로 계속 이제 추세에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으로 계속 이제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KTCS 이렇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또 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와 있으니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태성 좀 문의드렸어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9,000원대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지금 26,700원이거든요. 네. 태성 그럼 평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걸까요? 26,700원 정도. 7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50% 정도 돼요. 50%꽤 높으시네요. 가장 고민되는 네네. 점이 무엇일까요? 매도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제가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면 괜찮을까 하고 좀 문의 좀 드렸습니다.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9,000원대부터 네. 계속해서 모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단 비중이 거의 50%인데 나머지 50%는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 대략적으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형제들 다 있어요. 에코프로 형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종류들이 좀 있고요.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이쪽 바이오 쪽에 좀 있으시구나. 있고요. 바이오랑. 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혹시 수익 중이신가요? 2차 전지가 지금 2차 전지 그거 세 가지 다 에코프로 합치면 한 30% 정도 돼요. 그 정도 비중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네. 비중이요? 네. 그럼 수익은 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에코프로는 마이너스예요. 일단 이제 태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태성 먼저 보자면요. 보통 네. 이제 태성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은 팔 이유가 없어요. 당연하게도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나중에 추세가 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숫자로 아직 찍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데 1조에 준하는 지금 이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두 자릿수 순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치 관점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추세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데 추후에 이제 아마 분명히 계속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꺾이겠죠. 영원히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꼭 보셔야 되는 게 기계적으로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가격도 봤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워서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러다가 돈 많이 날렸거든요. 이제 뭐 한 2억 먹을 거 1억 먹고 이렇게 됩니다. 수익금이. 그러다 보니까 태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계적으로 이동평균선 21선 이탈한다. 절반은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평단이 26,000원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3만 원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이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 선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만 원 위로도 계속 21선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언젠가 이게 올라가다가 21선이랑 맞아떨어지면서 아래로 꺾여 내려온다. 그러면 언제가 이제 21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냐? 종가 기준으로 빠졌을 때예요. 아래 꼬리 달거나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종가,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 이동평균선 21선 아래로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기계적으로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51선에서 121선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상황 봐가면서 매도하는 게 좋은데 절반 정도는 기계적으로 꼭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21선 그 뒤까지 바라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수익을 많이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절반은 뭐 매수가가 26,000원이니까 3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 최대한 이제 잘 고점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상황을 보고 또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고민점이? 네, 감사합니다. 50%. 네, 잘 들어봤습니다. 태성 이렇게 네네. 50% 절반 매도 전략으로 짜주셨고요. 시청자님은 여기서 그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또 진행하는 동안 채팅창에 또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종목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이 김갑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대덕전자입니다. 매수가 19,970원의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렇게 왔는데 대덕전자 오늘 종가가 17,100원이에요, 대표님. 네. 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또 그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인 대장주였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애증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추세는 무너진 게 맞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종목입니다. 지금 한 10년이 안 된 종목들 상장한 지가 그런 종목도 제가 좀 어린 종목이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로 분류를 해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깨지면 하염없이 떨어지고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자, 아까 전에 TNL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신고가 썼다고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고가 썼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무섭게 올라갑니다. 신규 상장주도 한번 고가 돌파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세 한번 깨지면 그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기계적으로 추세 깨진 상황에서 일정 정도 물량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2분기까지 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늘었고요. 3, 4분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2년도, 1년도 이때 성장 포텐셜이 굉장했죠. 이때 이제 성장 포텐셜을 크게 늘려놨다가 23년도에 확 쪼그라듭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쪼그라들어요. 올해부터 다시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반등 주는 자리거든요. 이제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때 이제 17%대, 14%대까지 나왔었는데 마진율이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 2%대까지 떨어졌다가 내후년에는 이제 10%대, 이 정도 수준까지 마진율 회복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긴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추세가 깨져가지고 저는 좀 기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했다가 재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략 매도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 하실 거라면.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은 반 매도만 하고 절반 가지고 가다가 추세가 전환되면 그때 재진입을 하고 그리고 단기나 스윙 목적으로 하신다. 그냥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종목 단기 스윙하는데 이런 종목 하는 거는 애초에 목적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 또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 절파고 TV님의 한비반도체고요. 매수가 114,500원, 비중은 8%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이 상승폭 괜찮았다가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너무 빠져요. 이렇게 왔는데 사실 뭐 오늘 뭐 한비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사실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종목은 그래도 좀 괜찮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대장주였어요. 한미반도체가. 그렇죠. 이제 대장주들은 우리가 뭐 대마불사라고 쉽게 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물려도 뭐 이걸 좋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앞서 테마 종목들도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런 위험한 테마주들 말고 물려도 차라리 이런 데 물리는 게 낫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래도 물리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제 AI 반도체나 또 훈풍 불어오고 이러면 와 그때 고점에서 그렇게 떨어졌는데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그 고점 회복하고 또 올라오네 이렇게 또 봐요. 그래서 대덕전자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뭐 물려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테마 이런 거 뭐 이상한 종목들 실적도 안 나오는 거 이상하게 잘못 물려버리면은 사이클도 못 하는 거 그런 거는 진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고 잠깐 타점은 잘못 잡아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타점 잘 잡아야지 이렇게 할 수 이 반성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한미반도체나 대덕전자는. 다른 뭐 테마나 이런 거는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수업료 지불하고 돈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이 좀 재물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작년에 쪼그라들었어요. 당연한 게 반도체가 뭐 22년도, 23년도 하방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방 사이클에서 매수한 그 타점을 잘못 잡았구나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00억대로 매출 쪼그라들고 이익 쪼그라들고 순이익은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일회성이죠.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확 개선이 됐어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개선이 된단 말이죠. 부채 비율도 뭐 30%대고, 와, 마진율 제가 30% 높다 그랬는데 얘는 40%대 나와요.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가요. 순이익률 46%, 41%, 44%, 40%대 유지해줍니다. 절대적인 수치도 올라가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 PER이 이제 뭐 한 20배 정도 수준까지 내년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안 깨질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대략적으로 과거에 이제 2차 슈팅이 나왔던 자리 있죠. 대략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 정도. 이 아래로는 잘 안 깨질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길게 잡아드린 것이고,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와, 그럼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로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가긴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가긴 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만약에 7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추세적으로도 너무 과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뭔 일이 생겼다고도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7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기계적으로 좀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재진입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고 지금 소액으로 접근한 거면 7만 원에서 반등 주는 시점에 오히려 타점 돌릴 때, 추세 돌릴 때 이제 비중을 더 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제 홀딩 해가지고 7만 원 지지라인 이탈 안 하면은, 아, 난 좀 물렸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겠다. 결국 회복되는 시점을 기다리겠다.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겠다. 한 3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정도 보겠다 하면은 7만 원 지지라인 맞추면서 보시고, 그렇게까지는 못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세 매매하는 사람이고 수익 매매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여기 이제 전저점 부분, 92,000원 가격대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이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가 지금 눌림 사이클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2단계 제약바이오 사이클이잖아요. 3단계의 반도체 다시 가긴 할 거예요. 다시 가긴 할 겁니다. 제약바이오도 가고 반도체도 가는데, 근데 제약바이오 대비해서 못 가고 3단계의 그 중후장대 산업들 올라가는 것만큼은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가기는 할 거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이 손절가 지지선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우선적으로 난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는 7만 원, 그리고 장기적이면 단기적으로 볼 거면 92,000원으로 지지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김옹시민님의 LG이노텍입니다. 25만 4,732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20%입니다. 이 애플과 아이폰 연결주로 샀는데 지하 벙커로 가네요. 앞으로 LG그룹주들의 상승 예상된다는데 동반 상승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LG이노텍, LG그룹주 다 안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이클이 너무 크게 왔었고요. 그 사이클이 좀 과하게 오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LG그룹주는 결국 갈 거라고 보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는 좀 내다보고 있고요. 이제 기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LG 같은 경우는 실적은 뭐 너무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가 성장이 위축된 게 중요합니다. 일단 뭐 외형 성장은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마진율도 올라야 되는데 외형 성장부터가 꺾여버리니 작년에 주가가 못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외형 성장은 회복이 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제 개선이 되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이익 구조는 계속 올라가요. 매출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9천억대 순이익을 또 내후년까지 내다볼 수 있으니까 마진율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전성기 찍었을 때 영업이익률 한 8%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내후년에 근데 이제 한 5%대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은 한 3%대. 이거는 좀 약해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약합니다. 이게 올라가려면요,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동성이 진짜 피부로 느껴질 정도가 돼야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바닥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닥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과거에 이렇게 저항대를 맞았던 매물대 구간이에요.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지 받치고 또 기술적으로 한번 올라간 건데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적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가 이제 대략 18만 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8만 원 가격대 이탈을 하지 않으면 조금 지켜보셔도 어떨까.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성장 가도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18만 원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추세는 이미 일단 깨진 건 맞아요. 근데 매물대까지 깨져버리면 그건 진짜 답 없으니까 18만 원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또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재회복을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8만 원 안 깨지면 뭐 한 30만 원까지 계속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이노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받지 못한 이 종목 상담 저녁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에 있으니까요. 미스터 진단 활용해서 또 종목 진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오늘 9시 저녁 네, 미스터 진단 시간 활용해서 종목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미국 시장이 잘 가면 우리 시장도 잘 갈 거다. 미국 시장이 못 가면 우리 시장도 못 갈 거다. 라는 이런 국룰이 있었는데 네. 요즘 시장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 장은 또 어떻게 기다려봐야 될까요? 일단 다음 주장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 네. 주장 뭐 솔직히 다음 주장 오늘 제가 좋은 거를 선택, 비초이스, 초이스 다 좋은 걸 들고 와가지고 오늘 뭐 종목 좀 매도하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한결 놓이셨길 바래요. 차선책을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일단 금리 인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내년까지 계속될 겁니다. 불경기가 아직 나아지지 않았고요. 뭐 미국 소매 판매가 괜찮다. 이제 간밤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상승률이 계속 꺾이고 있어요.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뭐 나라 망하는 거 기다리는 거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소매 판매가 이제 생각보다 선방했다 그러는데 그건 미국이 선방한 거고. 그렇다고 미국도 그렇게 선방한 것도 아니고. 주변국들은 다 안 좋습니다. 글로벌 불경기는 여전합니다. 유가가 못 올라가는 거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불경기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예시입니다. 지금 전쟁 난다고 하는데도 유가 못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그럼 언제까지 하냐? 호경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야, 나 차 바꿀 때 됐는데 차 바꿔야 되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국민들이 다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지인들이랑 뭐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나 이번에 차 바꿀까 하는데 뭘로 바꿀까? 이 얘기가 술자리마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무슨 차를 바꾸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러면은 여러분들 경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차 바꿀 정도로 지금 뭐 집 바꿀 정도로 여유가 생기셔야 아 이게 호경기구나 싶은 겁니다. 그때까지 금리 내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증시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불경기로 인해서 중간에 증시 흔들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고환율 강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조선이나 미국 수출주, 특히 제약바이오, 자본집약산업. 오늘 SK바이오팜, TNL 수출 잘 나가는 기업 다 알려드렸죠? 그럼 반도체 2차전지 뒷파동 노릴 거냐? 앞으로 올라갈 제약바이오 조선을 노릴 거냐? 안 간다는 건 아닌데 반도체 2차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 조선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은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뿐이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